해운의 진면목을 공부하다 해진공. 안녕하세요. 해진공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서진입니다. 자, 들을수록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해운업에 대해서 조금 이제 더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더욱더 재미있는 이야기 준비해 주실 분 바로 소개해 드려야죠. 이승철 경인 교수님과 함께 오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벌써 강연이 마지막 시간이네요. 그러니까요. 익숙해지려니까 이제 마지막이니까 오늘 너무 아쉽네요. 그렇죠? 오늘은 한국해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 기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해양진흥공사에 대해서 오늘 본격적으로 알려주실 거죠. 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잘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해운 산업을 재건하고 세계 5위권의 해운 강국으로 가기 위해 설립된 해양진흥공사, 기존의 해운거래정보센터, 한국해양보증보험, 그리고 한국선박해양을 합병하고 확대 재편하여 2018년에 탄생한 공사입니다. 이런 해양진흥공사의 주요 업무가 무엇일까요? 일단 뭐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이제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재건, 한국 해운 산업의 재건이 가장 큰 목적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제가 활동할 때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해진공이 그러니까 무역업 담당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금융업 담당이라는 점을 금융업. 네, 강조해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HMM을 재건하려고 또 투자하는데 또 이렇게 도움이 됐다고 하니까 아마 금융 쪽으로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같은 듭니다. 의견. 네. 그러면 해양진흥공사의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보면서 업무를 한번 살펴보시죠. 네. 국내 선사의 신규 선박 79척에 약 2.5조 원에 해당되는 후순위 선박금융을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선박금융이죠. 두 번째는 세일 앤 리스백. 그러니까 선박을 사서 다시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세일 앤 리스백을 통해서 보유 선박 금융 그리고 유동성 지원에 3.2조를 지원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기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컨테이너 박스죠. 물론 선박도 중요하지만 네. 컨테이너 박스가 중요한데 이런 컨테이너 박스를 확보하는데 6천억. 엄청난 돈이 들어갔네요. 예. 규모가 엄청 그리고 크네요. 국내 선사들이 최근에 친환경 설비를 장착하는데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금융 지원을 통해서 5천억을 지원을 했고요. 경쟁력 있는 선박 확충, 경영 안정화, 그리고 친환경 대응 관련 금융 지원에 주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금융기관이 인정하는 국내 유일의 선가 평가 기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해운의 싱크탱크로서 어떤 정부 부처, 금융기관, 해운 기업에 적시에 해운 정보를 제공을 해서 변화에 잘 대응하도록 조치를 해왔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을 해왔네요. 맞아요. 그렇죠. 예. 팬데믹 이후에 해운 시장에 이상 징후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어떤 징후가 있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 아실 법도 한데요. 최근에 가장 매스컴에서 많이 나온 얘기가 뭘까요? 경제 관련해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렇죠. 그럴 러시아, 때. 우크라이나. 예. 전 세계 인플레이션 공포, 달러 초강세, 달라져.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해상 운임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기에 급등했던 컨테이너 운임은 2022년 1월 이후에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고요. 원자재 교역의 위축으로 건화물선의 운임도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해운의 그 수지를 보게 되면 2021년 흑자로 전환한 이후에 금년도에도
상당한 흑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난 3년간 축적된 현금 유동성 그리고 저시황기의 위기 대응 능력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 경영이 문제가 있다든가 해운이 파산한다든가 이런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마음 놓을 수는 없을 것 같은 상황이긴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물론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는 한진해운의 사태를 재발을 막고 선제적 위기 대응을 위해서 지난 11월 4일 시황 변동에 따른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지 궁금한데요. 일단 3조 원 규모의 국적선사 경영 안전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호황기에 마련한 재원으로 1조 원 규모의 위기 대응 펀드를 조성하고 선사 구조 조정 등 고위험 저수익 사업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선사를 대상으로 투자 보증료율 인하 그리고 긴급 경영 자금 지원 등 3천억의 특별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고요. 그리고 해양진흥공사가 2026년까지 1.5조 원을 투자해서 신규 선박 50척을 확보해서 국내 선사에 임대하는 공공선주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동남아 항로의 중소선사들, 이런 중소선사들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 정책적으로도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첫 번째 계획을 얘기해 주셨어요. 3조 원 규모의 경영 안정판을 마련해서 선제적으로 위기에 대응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또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금액의 단위가 엄청나게 큰데 3조. 네, 이렇게 큰 금액을 조달을 계속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해운 호황기에 축적된 현금의 유동성을 가지고 그 위기 대응 펀드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위기가 아닌 상황에서 정말 그때 이제 위기가 오면 어떻게 좀 대응할 만한 그런 자금을 미리 좀 모아놓는 거죠. 그렇죠. 예. 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죠. 그래서 2023년에 선사 군별로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형 컨테이너 운임 기술을 개발을 해서 위기 감지하고 어떤 경영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다음은 해운산업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해서 선화주간 자율 상생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민간 선박 금융 활성화, 해외 주요 거점 항만 터미널을 확보하는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해운 탈탄소 전략을 수립하고 디지털화를 통해서 스마트 선박 항만 추진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지금부터 지난 4년간의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넘어가는 5년의 목표를 세웠을 겁니다. 그래서 2027년에 해운 매출액 58조, 국적선대 1억 2천만 데드웨이트, 그리고 원양 컨테이너 130만 TU 확보를 새로운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양진흥공사는 해운산업의 정책 금융기관으로 더 많은 역할이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또 하나, 해운에서 최근에 추가적으로 좀 더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해운산업에서요. 네. 네. 혹시 여러분 아실 수 있을까요? 뭘까요? 해운산업의 최근에 가장 큰 이슈? 이전에 잠깐 얘기가 여기에서도 살짝 터치가 됐습니다. 네.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터치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네. 이건 해운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는 건입니다. 그럼 좀 알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요즘 국제해사기구에서 규제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과 좀 관련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탄소 바로? 녹색 성장해서 약간 네. 뭐 그런 부분. ESG 그렇죠. 경영도 요즘 맞아요, 하니까. 맞아요. 네, 여러분들 말씀 잘하셨습니다. 바로 친환경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에서도 2023년부터 실질적인
탄소 배출 규제가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훨씬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운시장, 환경규제, 정부 정책이 계속 급변하는 환경하에서 해양진흥공사는 미래의 전략과제를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전략일지 궁금해지는데 당연히 알고 오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이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네, 뭔가요? KOBC 2030 장기 전략입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교수님? 맞습니다. 오. 정답이십니다. 다르네요. 2022년 7월 19일에 선포한 KOBC 2030 및 중장기 전략입니다. 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이 비전 선포에서 11월 4일 날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시황 변동에 따른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수행할 수 있도록 잘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금융의 리더로 비전을 설정하고 해양산업의 성장을 위한 금융을 지원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미션도 설정했습니다. 미래 해양의 견인, 해양산업 혁신 생태계 강화, 해운정보 띵크탱크 및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영 실현을 통해서 2030년에 총자산 20조, 선박금융 공급 1위, 스마트 해운물류 통합 플랫폼 구현, ESG 공공부분 최우수 등급이라는 미래상을 설정하였습니다. 네. 목표가 굉장히 거창하네요. 그렇죠. 이 미래상이 예. 단순히 해양진흥공사의 목표일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한국 해운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양진흥공사의 모습이 굉장히 기대되기도 하죠. 네, 굉장히 다양하고 정말 멋진 이런 네. 목표들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대로만 실현이 된다면 한국 해운업에도 정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여러 가지 목표들. 이 미래상이나 비전이 굉장히 목표가 크지만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하고 빨리 하루빨리 실현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이바지한 노력이 되게 크다는 거를 강의를 통해서 또 알았고 맞아요. 또 이런 목표를 정했으니만큼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해양진흥공사가 해운산업을 지원하는 명실상부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지금까지 역할을 충실히 해왔고 앞으로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우리 해운에 관련된 뭐 기본적인 지식에서부터 뭐 해양 금융 시장의 이야기까지도 살펴봤고 또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역할과 앞으로의 계획까지 굉장히 폭넓게 좀 우리 강의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이제 4회가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네.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요. 영혼이 싫어서 얘기해줘요. 해양금융의 리더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되었습니다. 와, 큰 꿈을 또 네. 품게 되셨네요. 저는 이제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해진공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알고 만약에 누가 해진공은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이냐 묻는다면 정확한 답변을 댈 수 있기를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더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어서 한 가지로 이렇게 딱 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강의를 통해서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 강의를 제대로 이해하셨네요. 예, 그죠? 우리 패널분들이 굉장히 똑똑하시고 이해도가 높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솔직히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몰랐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알게 되었고 특히 이제 앞으로 해운업에 또 몸담게 될 만큼 그쵸.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노력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해운업이 꼭 더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렇게 멋진 인재들과 함께 한다면 우리 해운 산업 정말 걱정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4회 동안 무척 즐거웠습니다. 네, 저희도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한국 해운업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질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해운의 진면목을 공부하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